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민주당 내 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직접 연결해서 고발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당 차원에 대한 대응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몇 개 정도가 지금 고발돼 있고 몇 건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모세알이십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따져봐서 예. 윤석열, 김건희 예, 그 관련된 거. 부부 두 분한테서 8번 고발을 당했고요. 예. 보수 고발을 당했고 예. 한동훈 장관한테 최근에 한 번, 예. 9번이었는데 예. 이번에 다시 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하니까 네. 10번을 채웠습니다. 10번째가 이번 고발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한민국 권력 서열 아하. 1, 2, 3위 모두로부터 예. 10번 고소고발을 당하는구나. 아하. 제가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번째 고발 사건은 다른 거와 다른지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루 만에 수사가 개시가 됐네요. 네, 30일 그제죠. 그제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이 됐더라고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정광석화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 사건들 한 8, 9건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한 통상 얼마 정도 되면 오라고 하고 뭐 전화가 오던가요? 보통 한 서너 달. 그렇죠. 예. 네. 이번 고발 대통령실에 누구가 한 겁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이 지금 했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 고발장을 가지고 경찰청에 간 분은 최지우 행정관인데 아마 최지우 행정관 이름으로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예. 뭐 김대기 비서실장 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뭐 이런 정도에서 고발 명의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고발장을 받아보면 그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좀 애매합니다. 대통령실이 좀 고발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예외적으로 뭐 하여튼 직접 뭐 고발이라는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에요. 예. 이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의사의 뜻이다. 뜻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든지 또 이것도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 뭐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등장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이란 이름 뒤에 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 사건은 2011년, 10년 사건입니다. 결혼 전에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통령실 공무원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고소장, 고발장 써주고 나가서 접수시키고 또 고발인 조사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법률적인 일을 왜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일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실이나 이게 청와대나 이렇게 권력기관에서 고발 주체가 된 적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고발 주체 되는 게 맞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 검찰 뭐 다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본인 개인의 이름과 또
변호사비도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고발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환영하는 거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저도 이게 뭐 네, 사실 뭐 제가 이게 좋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그리고 고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예. 그렇습니다. 뭐 조사받으라 뭐 이렇게 들락날락 검찰 경찰 뭐 좋지 않은 곳에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요. 예. 뭐 변호사 비용도 제 처지로는 지금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뭐 귀찮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이게 3년째입니다. 꼬박 3년째 문제제기가 된 이후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검찰 한 번도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2월 10일이면 좀 열을 듭니다. 2월 10일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납니다. 예. 네, 그럼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혹시나 그 1심이 뭐 무죄가 되거나 다른 결론이 나면 그렇다는 거죠? 네, 뭔가 하여튼 뭐 그건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근데 그 미궁에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저를 고발을 함에 따라서 예. 저를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따져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걸 먼저 따져서 밝혀져야 제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2월 10일 이후에도 네. 이 사건이 계속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제 고리가 된다,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환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논평한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혐의가 있다. 네네. 자, 또 다른 주가 조작 뭐 이게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와 어찌 보면 그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혐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혐의가 있다는 거는 범죄에 의심이 된다, 이 뜻인데 이게 그렇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혐의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어떤 동기가 단서가 될 수 있다. 됩니다. 단서가 된다. 이런 정도가 혐의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우리 김의겸 대변인 논평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한 게 확실하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해석이 그건 되는데 의미가 다른 거죠. 네.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그러면 다시 우리 기술 주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또 김의겸 의원이 뭐 조사하거나 한 것보다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또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또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정에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직접 신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가짜 뉴스다, 뭐 단정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십시오. 네, 이게 단순히 그 법정에서 나온 판사와 검사의 발언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증권사의 어느 지점장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씨라고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의 그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뭐였냐면 우리 기술, 지금 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 기술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6년에 벌금 7억 원을 크게 받았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보면요, 이 지점장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지점장이 우리 기술의 주식을
대량 관리하면서 예. 네, 주가를 올리고 예. 또 핸들링했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 저를 고발한 혐의가 뭐냐면 네. 이겁니다.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우리 기술 종목을 20만 주, 정확히는 20만 2,162주를 샀거든요. 예. 매도를 했죠. 예. 팔았죠. 네. 예. 네. 이제 뭐 그건 팩트니까. 네. 그런데 우리 기술이 작전주란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김아무개 증권사 지점장 판결문에 우리 기술이 작전 종목이고 네. 작전 세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예. 저는 너무나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면 뭐 저도 뭐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발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와? 그래서 저도 무고로 무고로 걸 겁니까, 대통령실을? 제가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무고로 맞고소 할 것이다. 그 근거로 지금 판결문이나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 이걸 한번 제가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죠.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예, 저도 뭐 변호사긴 하니까요. 네네. 예. 이게 지금 고발인은 아마 뭐 제3자 좀 이상합니다. 예. 네, 고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발인에 대해서는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요. 자기 명의는 안 돼 있을 텐데. 네. 그렇지만 사실 아까 반의사 불벌죄니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뜻에 따라서 고발을 했을 텐데 제가 무고죄로 김건희 여사를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형식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 신고한 사가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번 따져보시고 한번 그걸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내용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의사에 따라서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법률가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하여튼 맞고소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TF팀이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본류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TF팀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 단장에는 송기현 의원님이 단장을 맡으셨고요. 거기에 지금 박범계, 소병철, 오기영, 뭐 홍성국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다 이분들이 법률가이시고 경제 전문가들이십니다. 특히 이제 홍성국 의원은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증권 문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 그리고 지금 한 40차례 정도 공판을 했습니다. 네. 그 나온 속기록만 한 1,500페이지 정도 된다는데 이런 걸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까지 밀고 나가는 근거를 지금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감원이 이게 주가 조작 사건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133호 보고서가 하나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걸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 133호 보고서에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 검사들이 지금 얘기한 거란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이 133호 보고서가 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은 정덕채라고 하는 검사고요. 예. 이 자료를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는 송윤상 검사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검사 인사이동에 대해서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팀을 완전히 공중분해 해버렸다. 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때 들어가 있는 검사 한 분이 송윤상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이네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사들이 왜 이런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겠어요. 133호 보고서. 예. 네. 저는 하여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예. 또 은연중에 예. 이 사건의 실체를 재판에서 검사들이 지금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검사들 인사이동된 거 또 네. 법무부에서는 정기 인사다 그리고 유학 정기적으로 가는 거다 본인이 원해서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네.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예. 지금 송윤석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검사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지금 파견을 보냈다. 네. 파견을 간다. 이래서 지금 이 인사 이동 자체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지금 권오수 회장 사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본류 사건이 10일 날 1심 선고가 됩니다. 이거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은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뭐 법사위 통과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또 조정원 의원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통과가 되겠습니까? 네, 이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조정원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조정원 의원이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검찰의 어떤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원 의원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이겼으면 뭐 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의원님? 네네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강한 표현을 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김우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더 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그런 식의 뭐랄까요, 참 모진 표현,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런 표현에서 그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한 3관왕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격을 했지만 참 졌다, 당신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앞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팩트와 증거만
만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출연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